안녕하십니까. 생활의학을 이야기할 신기문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먼저 양해 말씀을 좀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고향이 경남 거제에 이어서 공간적으로 또 저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 무릎에서 많은 것들을 듣고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이렇게 다른 할아버지와 전혀 다른 이런 세상에서 다른 공부를 하고 다른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제라는 지역적인 의미와 할아버지의 그러한 생활 패턴, 그런 역량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통과 공감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먼저 양해 말씀으로 드립니다. 저는 임상병리를 전공해서 임상병리사로서 병원과 의료기관에 약 20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임상병리 업무와 주로 건강상담 업무를 했으며 지금은 신기한 힐링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활의학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체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개괄적이고 일반적인 용어와 의미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활의학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생활의학에 대한 용어와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곁들여서 생활의학의 정의를 하면서 생활의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전망을 할 수 있는지 또 문제점은 뭔지 우리가 어떻게 개선 발전시켜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또 제 개인적인 경험과 지적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생활의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생활의학이 무엇인지에 관한 용어에 대해서 의학과 의술에 관한 용어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학이란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조사하여 인체의 보건, 질병이나 상해 및 치료 예방에 관한 방법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반면에 의술은 병이나 상처를 고치는 기술 또는 의학에 관련되는 기술을 우리는 의술이라 합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조사하거나 연구하고 학문으로 발전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단순히 우리는 병을 치료하고 고치는 기술인가 아닌가, 효과만 보는 거냐 아니냐 이런 차이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의학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생활의학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흔히 이야기하는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또한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그리고 혁신적인 그런 의학을 우리는 생활의학이라고 제가 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의술은 일상적인 어떤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을 전통적이고 어떤 역사적인 그런 방법으로 해결해 가는 것을 우리는 생활의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생활의학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지향점은 우리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통해서 효과가 인정된 이 의술을 현대적인 의학적 방법으로 어떻게 개성, 발전시키느냐 하는 것이 이 생활의학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왜 생활의학인가? 우리가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이 그림 보면 어떻습니까? 흔히 볼 수 있죠. 실을 칭칭 동여매고 바늘로 푹 찔러서 피를 짜는 모습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굉장히 친숙한 느낌이 들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어떻게 해요? 요는 채했을 때 굉장히 효과가 인정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접근성은 어떻습니까? 그냥 실과 바늘만 있으면 되고 실 없어도 바늘로 찌르면 피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못하고 학문으로 개성 발전되지 못하느냐 하는 것에 관한 의문을 갖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개성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관해서 좀 더 의미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생활의학에 관한 문제점은 뭡니까? 우리가 아까 앞에서 본 그림과 마찬가지로 이 그림과 매우 대조적인데 어떻습니까? 이 그림은 보았을 때 현미경이 상징하는 것과 그 다음에 모자와 가운이 상징하는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과학적이냐 비과학적이냐, 이것은 과학적이겠다. 그 다음에 생활의학이 증명이 힘든데 우리는 의학으로 발전하려면 현미경 같은 이러한 증명이 필요하다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는 그냥 바늘로 머리에 쓱쓱 문질러서 찌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위생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것이 효과적이라는 것과 이러한 과학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전환시키고 변환시킬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관한 우리는 문제점과 해결점을 갖고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활의학의 전망은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아까 혁신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혁신적이란 말은 우리가 고대로부터 우리의 생활에서 경험으로 효과가 입증되고 증명된 의술을 우리가 현대적인 의학으로 어떻게 개성 발전시키느냐. 이걸 의학으로 우리가 증명하는 방법이 하나 가장 큰 과제일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첨단과학 기술과 생활의학의 결합이 어떻게 새로운 치료법을 만들어내고 건강관리의 방식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우리에 대한 전망을 한번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생활의학에 대한 이런 관심에 관해서 이걸 어떻게 세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지에 관한 부분도 이 전망에 포함해서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것들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21세기를 흔히 우주항공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우주항공의 여행이 목전에 이르렀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달나라에 여행을 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얼마만큼의 많은 약을 소지하고 가야 되는지, 또한 달나라에 병원이 있을 것인지 약국에 있을 것인지, 지금 우리는 그 병원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짓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간단하고 쉬운 효과가 있는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침이나 뜸이나 부항 같은 것을 갖고 간다면 어때요?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생활의학의 전망과 비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경험했던 것들에 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지적재산권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어릴 때 우리는 누군가가 다 경험했던 것과 마찬가지, 저희 세대 때는 거의 동네마다 경 따는 할머니 혹은 복학 재는 할머니, 침대 영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서 급할 때는 다 그분들이 새벽이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다 처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어땠는가 하면 칼을 갈고 칼로 째고 또 송곳과 같은 침으로 찔려서 피를 뺐습니다. 저도 할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보아왔기 때문에 저희 자녀들에게 그렇게 시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정말 큰 부작용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을 안 해도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하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소금으로 간단하게 아이들을 열을 내리고 열성 경기를 잡아주고 또 증화 같은 이런 딸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확인했고, 제가 여러 명에게 이러한 것들의 시술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에 관해서 말씀드리되, 개인적으로 자녀들에게 시술하여 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라면 인식의 전환과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때 썼던 마스크와 건강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마스크를 왜 써야 됐는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점차적으로 한 개씩 한 개씩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간단한 이런 생활의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 나갈까 합니다. 감사합니다.